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제TV 한성욱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사실 증시는 흐름이 괜찮았어요. 증시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미국 증시도 괜찮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제 2.8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2.8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런 회계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을 위반을 했다라는 의혹이 생기며 징계 심의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시장에 관련된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관련된 얘기 먼저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지수는 계속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시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코스닥은 많이 빠져봤자 750포인트입니다. 750포인트 여기서 해봤자 40포인트거든요. 음봉 한두 개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750포인트 안 가고 바로 반등 보여줘요. 이번 CPI를 기점으로 만약에 시장 변곡점 온다? 그럼 850에서 900포인트 언저리 요 사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보여줄 거고요. 이 반등을 보여주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뭔가 조정폭을 보여주거나 박스권을 그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 하락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계획 자체를 다시 수정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빠지는 시장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전형적으로 하락장 이후에 언제 저점을 잡아주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오후장만 보셔도 개인들이 보여주는 투매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주고 있고 파생시장에서 포지션 상방 제대로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빠지고 있죠. 왜? 개인들의 매도 물량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난 뒤에는 증시는 항상 올라가줬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배 볼 건데 일단은 이제 회계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는 개파락을 보여주고 하락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반등폭을 살짝 보여줬으나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있고요. 이게 제가 효과창을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공매도 엄청 붙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악재가 나와줬었을 때 내부적인 악재였었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회사 내부 관계자 아니면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했었던 이런 화력 발전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공시와 관련돼가지고 2016년도에 인도에서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를 하고 난 뒤에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적게 처리를 하지 않고 21년부터 감리를 벌여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확정이 되지가 않았었던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과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방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처리한 이 회계 기준과 그리고 이걸 처리한 회계법인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겠죠. 이건 법적 공방에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여기서 어떤 의혹점을 제기를 해보고 싶냐면, 사실 2016년 뒤에 어느 정도 이거를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적게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포지션이고, 이게 2021년도부터 감리를 벌여왔는데, 2023년도 10월에 와가지고 지금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뺀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은, 원래부터 노출이 되어 왔었던 이런 이슈거리에 문제이지 않나. 원래부터 있었던 이슈거리가 지금 노출이 되어 가면서 반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과한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런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해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사안이고 이런 지적들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소명을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이런 수주 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 특수성, 발주처, 협상 과정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금감원과의 이런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금감원의 일처리는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라는 것은
원리 원칙대로 가는 금감원의 입장과 이런 해외 발주처의 포지션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수 케이스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입장과의 차이는 있죠.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라는 게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맥락 자체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노출이 되었었던 악재예요. 노출이 되었었던 악재이고요. 그 악재는 반영이 이제 한 타임 반영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나와주는 건 사실 조금 의구심을 좀 품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징계 처리를 받는다라고 해도 사실 그 징계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뭔가 드라마틱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악재거리가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회계 이슈로 인한 이 급락은 나와주고 있다만 이거는 결국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하지만 수급 자체를 보자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분할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매도 포지션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600만 주 이상 매도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가지고 있었던 투신 또한 마찬가지로 4거래일 정도 물량을 줄여주고 있고 보험이나 사모펀드 쪽에서도 물량이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로 들어와주고 있는 연기금융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꾸준히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다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전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이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줄어드는 게 중요해요. 예시를 들면 이 200만 주, 40만 주, 44, 47만 주, 73만 주, 26만 주, 100만 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이잖아요. 이 매도 물량 나와주는 게 이 매도 물량 나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저점에 닿아졌을 때에는 그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움직임과 액션이 빠르게 나와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시장이 맞아요. 계속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고 명확하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악재가 나와줬는데 시장마저 좋지 않다 보니 같이 타격을 받아주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원래라고 하면 단기 충격 이후 반등폭을 보여주고 마감을 해줬었어야 되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회계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을 더 받아준 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에 좀 접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이슈 자체가 사실 드라마틱하게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이슈가 벌써 과거에도 다 나왔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거는 분쟁의 요소가 있는 거지 한 측이 잘못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냥 고리타분하게 원리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의 차이는 이런 감리가 진행이 되고 난 뒤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시장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